2020년 9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일본 해상에서 침몰한 파나마 국적의 가축 운반선의 모습입니다. 필리핀의 벨로 노동부 장관은 한국, 중국, 대만 정부에 실종된 선원들에 대한 수색에 협조해달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가축 운반선에는 뉴질랜드 2명, 호주 2명, 필리핀 선원 39명이 탑승했었으나 필리핀 선원 3명이 구조되었고 그러나 1명은 사망했습니다. 한편 호주 모리슨 총리는 새로 취임한 스가 일본 총리와 외국 지도자로서는 최초로 전화회담을 갖고 수색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일본 정부는 수색을 계속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침몰 사건을 보면서 필리핀 정부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입장 표명은 뉴스를 통해 접하지 못했습니다. 이임하는 아베와 통화를 하였다는 소식은 접했는데 실종 국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실종된 가족의 소망처럼 모두가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메트로마닐라 시장연합회는 GCQ에서 MGCQ로 다운그레이드 할지에 대해 27일 일요일 결정할 것이라고 파라냐케 올리바레즈 시장이 밝혔습니다. 올리바레즈 시장은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메트로마닐라의 모든 시장들이 격리 상태를 하향하는 데 있어 통일된 입장을 가져야 MGCQ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페즈 장관은 앞서 더 많은 사업체를 재개할 수 있도록 메트로마닐라를 MGCQ에 두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의 국내 총 생산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국내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국내 봉쇄, 송금 약화, 해외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최소 36년 만에 최악의 비율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 거시경제연구실은 지난 8월 필리핀 GDP가 마이너스 6.6%에서 9월 마이너스 7.6%로 수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마르코스 정권의 1984년 마이너스 7%의 하락에 비해 더 큰 감소폭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2021년 필리핀의 GDP 성장은 6.5%에서 6.6%로 약간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판카 출신 마이키 아로요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2022년 전국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투표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연기는 의회와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안전하게 치룬 한국과 11월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키 아로요는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의 아들입니다. 필리핀의 대통령 선거 및 전국 선거는 2022년 5월 두 번째 월요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금융 비교 웹사이트인 파인더.com의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필리핀 국민 55%는 지난해에 비해 성탄절에 더 적은 비용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비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3분의 1의 예산을 절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인당 평균 지출이 17,000페소로 성인 1인당 약 5,219페소를 절약하는 것으로 전체 소비시장에서 950억 페소의 매출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용을 가장 많이 줄이겠다는 연령은 55세에서 64세로 62%가 줄이겠다고 답한 반면 18세에서 24세는 48%만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개국의 설문조사 국가 중 남아공이 56%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은 2위를 기록했고 호주는 37%로 가장 적었습니다. 필리핀 화산 지진학 연구소는 블라칸에 건설하는 7,400억 페소의 국제공항의 부지가 흔들리고 액화되기 쉬운 부지라고 경고했습니다. 산미구의 그룹이 건설하는 뉴 마닐라 인터내셔널 공항의 부지는 어떤 단층 시스템과는 거리가 멀지만 강한 지면 흔들림 및 액화가 발생하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면이 얕은 모래 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고 액화되기 쉽다고 덧붙이면서 적절한 설계와 시공으로 위험을 완화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공항 부지는 흔들림 외에도 홍수 위험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해외 게임 사업자 포고가 사업을 폐쇄하기 전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무부 예산에 대한 상원 재정위원회 청문회에서 도민기지 장관은 포고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업 및 직원 부족으로 임대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송금을 단속하고 있으며 포고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여권을 취소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포고의 이탈이 부동산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징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고 회사 60개 중 현재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회사는 29개에 불과합니다.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8개월간 예산 적자가 7,410억 페소로 증가했다고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8월까지 예산 적자는 지난해 1,204억 페소에서 515% 증가했습니다. 한편 국세청과 관세청의 8월 세수 목표는 달성했지만 8월까지 국세청은 전년 대비 10.3%, 관세청은 15.6% 세수가 감소했습니다. 도민기지 장관은 2020년 수정된 조세 목표가 2조 2천억 페소로 올해 말에 달성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이 목표는 원래 목표보다 4분의 1이 축소된 목표입니다. 필리핀 경제구역청의 플라자 사무총장은 패자에 등록된 85%인 2,634개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재개했으며 76%의 근로자 118만 1,115명이 현장 또는 재택근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BPO 부분의 77%, 제조 부분의 91%가 운영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패자 플라자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 유행병의 맥락에서 패자는 현재 재정적 인센티브를 유지하고 강화하며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추가하기 위해 의회에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PI 사장 겸 필리핀 은행협회 회장은 일부 은행은 10월부터 고객에게 온라인 송금에 대한 수수료를 다시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PI 은행은 9월 30일까지 모바일 앱을 통한 일부 이체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UCPB는 인스타페이, 페소넷을 통한 자금 이체를 12월 31일까지 무료를 연장했습니다. 인스타페이를 이용하면 은행 고객이 거래당 최대 5만 페소까지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모든 지역 은행의 수취인 계좌로 즉시 입금됩니다. 페소넷을 통한 송금에는 일일 거래 한도가 없으며 금액은 마감 시간에 따라 같은 은행 업무일에 수취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BPI의 디지털 거래 비율은 78%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기간 동안 95%까지 증가했으며 봉쇄 이후 92%까지 하락했습니다. 알바이, 라구나, 퀴리노, 바탕가스, 쾌존, 까비떼주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고 있다고 필리핀 농무부 다르 장관이 24일 밝혔습니다. 다르 장관은 필리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한 지역은 이로써 9개 지역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살처분하는 돼지 한 마리당 5,000페소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지난해 8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블라칸과 리잘에서 최초 발견되었습니다. 트위터는 지난 9월 22일 K-팝에 대한 트윗으로 가장 많이 대화를 한 국가에 필리핀이 4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자료로 태국, 한국, 인도네시아 순이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K-팝 팬이 가장 많은 국가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5위를 차지했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가수는 BTS, 블랙핑크, 엑소,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트와이스 순이었습니다. PLDT 통신사가 5일간의 긴급 유지 보수 작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인터넷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PLDT는 25일 오전 8시부터 9월 30일 오전 5시까지 국제 케이블 시스템 중 하나에 대한 긴급 유지 보수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23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자회사인 스마트통신 고객에게도 피크 시간 동안 인터넷 연결이 저하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네티즌들은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속도의 저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인터폴에서 적색 수배자로 등재된 한국인 김모 씨가 23일 마약 밀매 혐의로
빰빵가에서 필리핀 이민국 수사사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김모 씨는 소포 배달로 한국에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약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이민국이 밝혔습니다. 한국인 김모 씨는 협의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관광지를 개방하는 바기오시에서 신속한 항원 검사의 시범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기관관 태스크포스 팀에 따르면 항원 검사는 증례군이 문서화되어 있는 지역에서 확진된 코비드19 사례에 접촉 중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진단 테스트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국내 관광객 및 필수 여행을 하는 방문객에게 사용될 수 있다고 태스크포스는 밝혔습니다. 바기오시는 지난 9월 22일 관광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2개의 바람가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후 관광 재개를 10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일로일로 시가 33명의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진되면서 3일간 시청을 폐쇄합니다. 제리 트라나스 시장은 확진을 받은 직원은 모두 시 재무실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모두 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MGCQ에 있는 일로일로 시는 현재 13개의 바람가이가 폐쇄되어 있으며 총 확진자는 2062명으로 1590명 회복하였으며 36명이 사망했습니다. 22일 1000명대 확진자 발생해서 어제 2833명에 이어 오늘도 2180명으로 이틀 연속 2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총 확진자는 29만 6,755명으로 이번 주 30만 명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80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라구나 292명, 바탕카스 152명, 까비떼 144명의 확진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최근 14일 이내 발생자는 전체 84%로 1825명이 증가했으며 수도권에서는 34% 617명이 발생했습니다. 깔라바라존에서는 588명, 중부 비사야 156명이 발생했습니다. 해외 근로자 2명이 발생했고 지역이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는 3명이었습니다. 어제 14일 이내 확진자는 2280명이었습니다. 어제 44명의 사망자에 이어 오늘은 36명이 추가로 사망해 5127명으로 사망자가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15명, 서부 비사야와 중부 비사야에서 각각 7명이 사망했으며 전체 36명의 사망자 중 9월 사망자는 23명이었습니다. 오늘 회복한 사람은 582명으로 총 23만 1928명이 회복하여 회복률은 78.1%입니다. 오늘 검사를 받은 개인은 4만 685명으로 총 329만 5,537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확진율은 5.3%였습니다. 취합된 실험실은 총 131개 실험실에서 122개 실험실의 자료가 취합되었습니다. 공항 검역을 책임지고 있는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23일 필리핀에 입국한 승객은 2,319명으로 해외 근로자 2,020명, 일반인 29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봉쇄기간 중 입국한 승객은 항만을 포함 28만 4,278명이며 23일 검사에서 양성은 75명으로 총 양성 확진자는 2만 58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56페소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3원 76전을 기록했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4.17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라니냐로 인해 2021년 초에 많은 강우가 예상된다고 필리핀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라니냐가 지속된다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예년 평균에 비해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니냐는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 발생하는 현상으로 내년 1분기에는 예년 평균보다 낮은 기온과 더 많은 사이클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불완전한 저기압으로 인해 메트로 마닐라를 비롯 루존 지역에 산발적인 소나기와 함께 천둥 번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동쪽 655km 떨어진 곳에서 이동하는 저기압은 태풍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있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45분, 일몰은 5시 50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